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서 이 내용을 좀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친박 황대, 비박 오의 대결이다. 한국당 결국 반쪽 전당대회가 됐다. 원래는 최대한 8명 정도가 당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다 불출마 선언을 하고요. 3명만 나오게 됐습니다. 2.27 전당대회 후보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최종 등록. 그리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는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이런 부분도 거론되고 있다. 지금 징계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요. 황교안, 오세훈 이런 대결일 때는 계파 대리전 구도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언론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황교안 대 오세훈 이런 양자구도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각각 어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놨습니다. 황교안, 시대의 책임 회피 않겠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시대의 책임.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요. 도로 침박당 되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지금 다르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시대의 책임 분명히 뭔가 있다. 도로 침박당으로 가고 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르군요. 내용 보시면 황, 자유민주주의 결연히 지켜나갈 것이다. TK, 최대 지지층을 갖고 있는 TK에서 TK 표심을 흡입하려는 모습이다. 그리고 흡입력이 있는 것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옥중 박심 의식한 듯 인터뷰는 지금 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내가 안 나서면 개혁 보수가 실종된다. 그래서 보이콧을 철회하고 27일 전당대회 출마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두 인물의 발언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정말 고뇌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당의 비상식적인 결정들에는 아직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보편적인 국민 정서까지도 무시한 채 무모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로 퇴행하는 당의 역주행을 막아냅시다.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0시 반에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 다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셨거든요. 우리 당의 좋은 자원들이 함께 당원들과 또 국민들에게 우리들의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과 오세훈 두 후보는 참 다릅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도 다르고요. 그리고 공안검사 출신, 민변 변호사 출신. 본인의 어떤 경력도 아주 다릅니다. 정은갑 위원님, 네. 결국엔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또 계파 대결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된다면요? 구도가 그렇게 됐죠. 친박 대 비박, 예.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예. 이제 다른 후보들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예. 비박 쪽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만 남는 형국이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서 피선거권 이게 문제가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황교안 전 총리 대 오세훈 전 시장 대결이 됐는데 지금 기사 제목에 나옵니다만 황 전 총리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책임이라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의 책임이란 말을 했어요. 이게 정권 탈환인지 어떤 건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고. 오세훈 전 시장은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도로 침박당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개파 어떤 대결 형태에 대한 선을 이미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친박이 아니라고 밝힌 셈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대결 구도를 만든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출마 형태로 간 것인데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서 지금 한국당이 당장에 내년에 총선인데 물론 이제 당대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전당대회가 하나의 어떤 국민들에게 들어온 이제 한국당의 어떤 입지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뭐 여러 컨벤션 효과 등등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한국당이 지난 대선부터 계속 그 선거에서 지금 패배를 하면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한국당을 어떻게 그럼 지도자는 끌고 갈 것인지 이게 좀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한국당의 미래는 어떻게 갈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또다시 어떻게 되면 그 어떤 계파의 대결 또 다른 뭐 반공인지 뭐 이런 형태의 과거의 어떤 개념 속에 빠져드는 그런 형국이 되는 데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그런 과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당의 어떤 행사라든지 경선이라든지 이런 거가 벌어질 때마다 가만히 제가 기자로서 이렇게 취재하고 들어보면요.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 기자들도 참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좀 있는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어제 출마 그 관련 내용이 좀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재미있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부질인가? 오부질이. 오세훈 보이콧 접고 출마. 황교안, 김진태와 삼바전. 전대 연기를 요구하며 보이콧 할 수 있다라고 밝힌 5명은 불출마했는데요. 오세훈 전 시장도 불출마할 수 있다고 같이 여기에 가세를 했었는데 본인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오부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 좀 보시죠. 오 전 시장은 요구가 거부됐는데,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연기하라는 요구가 거부됐는데도 보이콧을 처리한 이유에 대해 제가 등록 거부 약속에 묶여 출마하지 않으면 개혁 보수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투표할 곳이 없어진다. 표가 갈 곳이 없다. 그런 이유를 들었고요. 그런데요, 여기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불출마 입장을 밝힌 홍준표 전 대표 쪽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오 전 시장이 함께 보이콧을 지켰으면 지도부도 움직였을 것이라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또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네요. 자, 이수희 변호사. 자, 그렇다면 불출마를 입장을 밝힌 5명의 아직 후보가 아니온 상태에서 그분들이 오세훈 후보 지지 쪽으로 갈까요? 이른바 반황교안 연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러기에는 뭐 지금 뭐 정우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뭐 반황연대라는 건 우선 그게 이제 뭐 황교안 총리가 안 되는 그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의 모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전당대회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해서 좀 많은 의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었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속내에서는 그러니까 뭐 속사정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선은 이제 황교안 총리 전 총리 입장에서는 후보라고 할까요? 홍준표 대표가 안 나온 거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 전 대표가 출마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황 총리에 대해서 뭐 그 이제 네거티브 전략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걸 당하질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배신한 친박으로 황교안 총리를 볼 거냐, 친박으로 볼 거냐, 그게 이제 친박계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못 받아들이시는 당원들이 표심이 어디로 갈 건지 이제 정해질 것 같고요. 뭐 오세훈 전 시장 후보의 경우에는 이 개혁 보수, 황정 총리가 당 대표가 됐을 때 과연 이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걸 그러니까 뭐 승리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면에서의 일반 여론을 다 의식한 표심이 그러면 오 전 시장에게 갈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도론 잡혀 있고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이 판단을 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김창희 교수님. 네, 한국당 전당대회를 보면 자기네들이 만든 이 잔치상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 8명이 출마하기로 했는데 지금 5명이 그만두고
언론에서는 반쪽 전당대회라고 하지만 내용을 따지고 보면 반쪽도 안 되고 숫자상으로 보면 반쪽이 안 되는 거예요. 8분의 3에다가 예. 곧 한 명이 당원권 정지가 되면 2명이 딱 겨루는 예.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예. 국민의 과연 이 시선을 의식하고 이런 준비를 했느냐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저는 전당대회 이후에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다. 왜냐하면 출마하지 않은 5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당내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엄청난 내부 갈등이 예. 빚어질 것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엄청난 후폭풍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릴 것 같다. 전당대회가 지난다고 잠잠해질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졸업식입니다. 어제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의 명예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진행되는 졸업식인데요. 학교 측은 그동안 미수습 학생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졸업식을 미뤄달라는 유족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에서 올해 졸업식을 해달라고 의견을 전해왔고 이에 어제 행사를 진행한 거라는데요. 학생들의 이름이 붙어있는 빈 의자 위엔 졸업장과 함께 꽃다발이 전달됐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수제화입니다. 그제 청와대 연풍문 2층에 한 수제화 브랜드 팝업 매장이 마련됐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이곳에서 검정색 구두를 구매했습니다. 동행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일부 직원들도 신발을 골랐습니다. 이 브랜드는 청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경영난으로 폐업을 했다가 지난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브랜드 구두를 신은 모습이 포착되고 나서 구매 열풍이 일어난 것 덕분인데요. 청와대는 그제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하면서 발에 꼭 맞춘 신발을 신고 청와대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태그는 호박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논바닥에 갓수확한 주키니 호박들이 버려졌습니다. 지난해 대비 약 4분의 1로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태풍 솔릭 등 자연재해 이후 빨리 출하할 수 있는 이 주키니 호박을 전국에서 대량 생산한 게 원인이 됐습니다. 농민들은 반복되는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방독면입니다. 매일같이 미세먼지의 습격이 이어지고 있죠. 어제 서울의 미세먼지는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한복을 입은 한 시민이 방독면을 쓰고 헌법재판소 인근을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시민이 방독면을 착용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아서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한복의 방독면이다. 우리의 상황, 지금 뭐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모습과 그리고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우리의 모습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으네요.